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各位订阅用户大家好，感謝你们今天造訪我们的頻道。こんにちは、チャンネル者の皆さん。今日も私たちのチャンネルに訪問し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은 마취과 의사로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챌린징한 시나리오 중 하나죠. 바로 기관 협착, 즉 트래키오스테노시스 환자의 기도 관리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A comprehensive guide for anesthesiologists from A to Z.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총 5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주 복잡한 증례를 같이 보면서 시작할 거고요. 이어서 마취 유도 시의 위험성과 CT 분석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꼭 필요했던 각성화 삽관, 어웨이크 인튜베이션의 구체적인 술기들, 또 스스로 안전한 발관 전략까지 짚어본 뒤 마지막 파트에서는 기관 절제술 자체의 마취 관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직례부터 시작해보죠. 환자는 간세포 암종, HCC가 다발성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수술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헤파틱 세그멘텍토미, 헤미콜렉토미, 라이트 네프렉토미, 그리고 LN 다이섹션까지 It's a massive multidisciplinary surgery. 이런 대수술에서 안정적인 기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환자분의 과거력을 좀 살펴보니 40년 전에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 이후로 기관 연화증, 트래키오말레이시아가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술 전 체스트 CT를 찍어보니 subglottic area에 아주 심각한 기관 협착이 발견됐어요. 여기 CT 축상면 이미지를 보세요. 초승달 모양으로 확 좁아져 있는 거 보이시죠? The bronchoscopic view on the right really confirms this severe crescent-shaped luminal narrowing. It's quite dramatic. CT에서 측정한 가장 좁은 부위의 anterior posterior diameter, 그러니까 전후 직경이 단 7mm였습니다. 7mm. For an adult airway, that's a critically small number. 우리가 흔히 쓰는 7.0 사이즈 튜브의 외경이 거의 10mm에 가깝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취과 의사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런 725mm 초승달 모양의 내강을 가진 환자에게 마취 유도를 했을 때 과연 에어웨이가 콜랩스될 위험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죠. So, based on this high risk, an awake intubation was planned. 그렇다면 이런 위험성을 어떻게 좀 더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리스크 평가와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취과 의사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시나리오. 삽관도 안 되고 환기도 안 되는, 즉 ACICB 시나리오. 이 끔찍한 상황은 보통 3가지 조건이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첫째, 근이환제를 줬는데 상기도가 막혀버리는 경우. 둘째, 기관 내 튜브가 협착 부위를 아예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And third, the patient might have intrinsic difficulties with mask ventilation to begin with, like obesity, a beard, or being edentulous. 우리 케이스는 두 번째 조건에 명백히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이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전한 기도 관리 계획을 세우려면 수술 전에 CT 영상을 정말 꼼꼼히 봐야 합니다. 저는 이걸 CT 평가의 4대 기둥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취과 의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첫째, minimal luminal diameter. 둘째, 협착 부위의 길이. 셋째, 성대와 기관지 분기부로부터의 거리, 즉 로케이션이죠. And finally, the fourth pillar is assessing the tracheal wall integrity for any signs of tracheomalacia. 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정확한 위험도 예측과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기둥 중에서도 정말 기도 재앙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신호, 즉 danger sign 3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죠. 최소 내경이 5mm 이하다? 이건 정말 작은 튜브도 통과 실패 위험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협착 길이가 2cm를 넘어가면 튜브로 완전히 우회하기도 어렵고 환기 저항도 엄청나게 커지죠. And importantly, signs of tracheomalacia, like the crescent shape we saw in our patient, indicate a high risk of dynamic collapse after given muscle relaxants. 이건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직경만 재는 것보다 더 정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최소 단면적, Minimal Cross-Sectional Area, 줄여서 MCSA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 직내처럼 원형이 아닌 비정형적인 협착에서는 단순 직경보다 이 MCSA가 튜브 풍과 가능성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해줍니다. The critical cutoff value to remember here is that an MCSA below 50 square millimeters is considered high risk. 우리 환자의 경우 7x15mm 타원형에 가까우니 MCSA를 계산해보면 약 82제곱밀리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50보다는 크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죠. 자, 이제 위험 요소도 다 파악했고 CT 소견도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이 환자를 위한 가장 안전한 기도 확보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위험을 인지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 즉 각성화 습관을 위한 구체적인 술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Awake Intubation의 실제적인 플레이북을 열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시술을 위해서는요, 기도의 감각신경 지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요약된 것처럼 크게 4군데로 나눌 수 있죠? 코는 저평국의 신경절, 구인두는 설인신경, 그리고 후두와 기관은 미주신경의 분지들이 담당합니다. A successful awake intubation absolutely requires blocking sensation in all of these distinct zones. 각 구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마취하느냐가 환자의 협조와 시술의 성공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에 국소 마취제를 바르는 방법, 즉 타피컬라이제이션에는 크게 2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뷸라이저를 이용한 분무법. 이건 비침습적이고 기도 전체를 마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Spray as you go, 우리가 SAGO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기관지경으로 직접 보면서 필요한 곳에 마취제를 정확히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So, nebulization is generally non-invasive and easy, but it's slower and gives a less dense block. On the other hand, SAGO offers precise, direct application, but it requires more skill and carries a small risk of inducing laryngospasm. 국소 도포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차단술을 병행합니다. 특히 상우두 신경차단술, SLM 블럭은 성대 위쪽 구조를 마취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한번 보시죠. 먼저 설골의 그레이터 코로노아를 촉진하고 블럭할 쪽으로 설골을 살짝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 뿔의 바로 아래쪽으로 바늘을 삽입해서 갑상설골막을 뚫는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After careful negative aspiration, you simply inject 2 to 3 milliliters of local anesthetic, and that completes the block. 자, 이제 성대 아래쪽, 즉 기관을 마취하고 환자의 기침 반사를 억제해야겠죠.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트랜스라린지오 블럭입니다. 먼저 윤상갑상막을 정확히 촉진하고 카테터가 있는 바늘로 천자합니다. 주사기로 공기가 쉽게 흡인되면 기관 내 위치가 확인된 거죠. 그 다음 환자에게 숨을 깊이 들이라고 지시합니다. The key maneuver here is to rapidly inject 3 to 4 milliliters of 4% lidocaine at the peak of inspiration and then immediately remove the catheter. 주입된 약물 때문에 환자가 컥하고 기침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침 덕분에 국소 마취제가 기관 점막 전체로 쫙 퍼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각성화 습관의 핵심은 이처럼 여러 기술을 조합하는 멀티모럴 어프로치에 있습니다. 토피컬라이제이션과 nerve block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거죠. This is the gold standard that provides the most robust anesthesia and ensures the highest chance of success. 자, 이렇게 기도 확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이제 그만큼이나 중요한 다음 단계, 바로 안전한 발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렵게 삽관하고 긴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발관, 즉 extubation은 고위험 환자에게는 또 하나의 큰 산입니다. 특히 이렇게 길고 복잡한 수술 후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시간 삽관으로 인한 후두 부종, 협착 부위 자체의 허탈 가능성도 있고요. 분비물이나 혈액이 좁아진 기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But really, the most feared complication is the inability to re-intubate due to edema and significant changes in the surgical field. 한번 빼면 다시 넣기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발관을 결정하기 전에 후두 부종이 심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침상 검사가 바로 커프 누출 검사, the cuff leak test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기관 내 튜브의 커프를 완전히 빼고 환자가 숨 쉴 때 튜브 주변으로 공기가 새는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A significant audible leak suggests there's minimal edema, making extubation a much safer bet. 만약 누출이 거의 없다면 발관을 연기하거나 스테로이드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발관 하나에도 수많은 고려사항이 따릅니다. 특히나 이 환자처럼 협착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아예 기관 절제술 자체를 시행하는 경우 마취 관리는 훨씬 더 복잡해지죠.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서 트래키아 리섹션 수술의 마취 관리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래키얼 리섹션 수술에서 마취과 의사가 가장 긴장하는 순간은 바로 이 오픈 에어웨이 단계입니다. 외과 의사가 기관을 절개하고 문합하는 동안 환기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이때 쓸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발 호흡을 유지하는 방법. 압력 손상을 피하고 VQ 매칭이 유리하지만 환기 저하와 기도 소실의 위험이 있죠. Second, you have jet ventilation, which provides a beautiful unobstructed surgical field, but it risks barotrauma and CO2 retention. 마지막으로 수술 시야를 가로질러 튜브를 삽입하는 cross-field intubation은 기도를 확실히 확보하지만 말 그대로 수술 시야를 방해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죠. 기관 절제술을 위한 마취 유도 전략은 수술 전 CT에서 평가한 기관 직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표가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데요. 직경이 8mm보다 크면 표준적인 정맥 마취 유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5에서 8mm 사이인 경우에는 자발 호흡을 유지하면서 흡입 마취제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And for any diameters less than 5mm, as we discussed at length, awake fiber optic intubation isn't just an option. It is unequivocally the best and safest strategy. 이 복잡해 보이는 알고리즘은 양성기관 협착 환자의 전체 관리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초기 진단부터 내시경적 치료 시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This really highlights that this is a complex, multidisciplinary decision-making process. 마취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등 여러 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주죠. 수술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문합한 기관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게 바로 그 보호장치 중 하나인 가디언 봉합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말 그대로 턱에서 가슴 쪽으로 봉합살을 걸어서 목이 뒤로 젖혀지는 것을 막고 문합 부위에 가해지는 장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The so-called guardian suture, along with the guardian roll placed under the neck, is a critical component of post-operative care, literally guarding the delicate surgical repair. 전신 마취 외에도 수술 후 통증을 조절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부위 마취 기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추 경마구의 마취, 경신경총 차단, 또는 흉골 절개 접근 시에는 흉추 경마구의 마취 등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죠. These adjunctive regional techniques can be fantastic for improving analgesia and facilitating a smoother emergence and recovery.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여서 호흡 억제 위험을 낮추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이 강력하고도 경고적인 인용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발관 후 재삽관은 목의 굴곡된 자세와 부어있고 피로 물든 수술 부위 때문에 어렵고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문장은 기관 협착 환자를 마주할 때 우리가 삽관부터 발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It powerfully underscores the high-stakes nature of airway management in these incredibly challenging patients.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의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